이제 마지막 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조선주들은 그렇게 뭐 탄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워낙 1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10월까지 정말 쉬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들어서는 이제 회사들도 연말 마감하는 수주 하면서 이제 수주 공시도 그쵸. 왕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연중 많이 올라서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올해 사실은 몇 배 이렇게 몇십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몇 배 이렇게 오른 네네.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사실 이게 관성이죠. 그렇게 연중 내내 오르다가 갑자기 요즘에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긴 한데 네. 별로 안 오르니까 뭔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네, 거고. 특별히 이상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실적이 확실히 좋았던 거는 맞고, 실적은 확실히 예, 좋고. 수주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되게 많았었지 그게 실현으로 다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거든요. 수주는요? 네, 글로벌 시장의 수주 자체가 지금 연초부터 최근까지 한 46%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의 반토막 났고요. 네, 작년 맞습니다. 대비하면. 올해는 수주는 물리적인 그 수량 기준으로는 반토막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수주 선가도 올해 1년 내내 빠진 상황이에요. 작년 10월 5일이 고점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도 줄었지만 배값도 계속 하락을 하고 하락했습니다. 있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 달러로 수주를 해서 원화 기준 성과로 치면 올해 하나도 조정받은 게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고환율 수혜네요, 예, 확실히. 오른 선가를 그대로 연중으로 반영을 하면서 수주를 한 거고 네. 이제 저희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던 이제 11월 초 전후로 예. 했을 때 이제 올해 수주 목표치를 한 70~80% 정도씩 완료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올해 그 마감을 짓는 목표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주를 하면서 지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물건을 수주받는 것 자체가 거의 반토막적으로 많이 줄었고 성과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실적은 아주 괜찮고. 아주 괜찮아서 주가가 더 심하게 오르고. 괜찮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언뜻 생각하면 Q도 막 늘어나고 P도 늘어나고 PQ가 가격과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거는 누구나도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네. 조선주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가격도 떨어지고 물량 수주도 줄었다고 하는데 실적은 좋고 주가도 엄청나게 뛰고. 근데 글로벌 수주가 사실 반토막이 난 것이고 중국이 그래서 전년 대비 지금 수주 감소폭이 70%대거든요. 아, 네, 중국은 한국은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닐 뿐만 아니라 저희가 21년, 22년, 뭐 23년, 24년 거의 대부분 뭐 1년 연초에 저희 목표로 세웠던 부분을 계속 초과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예. 올해 만약에 수주 목표 정도를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해 보이긴 하겠지만 조선 업체들이 지키려고 했던 수주 잔고를 크게 훼손하는 일은 없이 지나갈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업황인지라는 거를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네.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조금 돌아보면 마스가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시작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실물적으로 저희가 수주를 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스가에 대한 이를테면은 아예 일찌감치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특히 하반기에 이런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신 분들이라면 아니, 도대체 마스가는 언제 또 시작이 되는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크실 것 같아서 이게 연내 뭐 이런 기대감 이런 식으로 시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좀 불편한 거죠. 너무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그런 보셔야 될 거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선 하나를 투자를 할 때도 선사와 조선소가 내고를 해서 정말 빠르게 그게 실행이 되었을 때 6개월인데 저희가 마스가는 국가 대 국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B2B도 아니고 G2G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의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얘기가 되고 몇 개월 만에 뚝딱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빠르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올 거는 근데 분명한 거고. 나오지 않고 버틴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급한 거는 미국이라고 미국인 봐야 거고. 되기 때문에 뭐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래 수주 영역도 아니었었고 그렇죠.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저희가 뭐 도크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의미 있게 저는 들렸던 게 마스가는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상선이나 뭐 이를테면은 뭐 방산, 뭐 군함 수송 이런 것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우리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두르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덤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내 업체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예 새로운 마켓 하나가 오픈되는 정도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가를 제외하고 기존의 시장의 업황은 앞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올해 수주도 발주도 줄었고 그다음에 선가도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미국을 일단 마스가를 제외하고 이 상황이 내년에도 간다 아니면은 내년은 좋아진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25년은 24년이 너무 발주가 많이 나와서 조금 쉬어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일종의 기절 효과라고 봐야 예, 되겠군요. 선주들 같은 경우가 선박을 발주할 때 저희가 기간을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막 발주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외부적인 시황의 변화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뭐 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선주들의 그런 투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 거죠. 그래서 26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이렇게 저희가 바텀업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종이 나올까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종? 네, 2025년에는 그냥 컨테이너 하나만 발주 나온 시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수주가 나온 그 풀 자체가 굉장히 좁았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데 네.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에서 LNG 수출 승인 프로젝트의 그 중단으로 인해서 그렇죠. 1년 동안 지연이 되었던 LNG 프로젝트가 다시 지금 최종 투자 결정이 나와서 이미 이제 시장에 오픈된 프로젝트만 해도 좀 수량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컨테이너에 이어서 LNG까지도 저희가 발주가 나오는 걸 감안하면 발주풀 자체는 조금 확대될 것으로 확대할 보고 수 있고요. 전방 산업이 좋아서 발주가 되는 그냥 전형적인 해운이 좋아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주풀은 지금 요즘에 좀 기대되는 선종은 탱커인 것 같습니다. 탱커 운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탱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원유 원유 수송선, 정유 수송선 다 해당이 아. 되긴 할 텐데 지금 원유 수송선 운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특히나 배들 중에서 제일 늙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종이 탱커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럼 교체 수요도 네, 있다는 저희가 말씀이죠. 노후화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선종들보다 워낙 그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교체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그 조선소의 슬롯을 잡아먹는 그 속도가 굉장히 센 선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 25년 대비 26년은 저희가 그냥 밑에서부터 선종별로 뭐가 더 나올까라는 거를 기대를 해봐도 원래 조선 업체들이 영업을 하던 그 영업 내에서도 풀 자체가 확대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수주 측면에 있어서 크게 이제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측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탱커라고 그러시니까 사실 올해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들어보면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 발주 축소에 따른 그게 그 부분이 충격이 굉장히 큰 건데 우리는 비교적 실적도 괜찮았고 주가도 이게 주가도 좋았던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이 남는 쪽의 선종들을 우리가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 탱커 같은 경우는 이 경쟁력이 중국의 쪽이 우리보다 뭐 이를테면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나은 게 아니냐. 왜냐면 아주 고부가가치 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봐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고요. 24년 대비 25년의 충격이 중국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24년에 월등히 많이 수주를 한 게 또 중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고 그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예, 특히나 조선은 어떠한 한 선종이 좋으면 그거를 잘하는 애만 좋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소가 도크의 어떤 시기에 대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건 그 도크가 사용이 되는 시간 가치가 저희가 팔림으로 인해서 배를 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다른 선종의 호황이 또 다른 선종의 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크가 줄어들고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개체수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지 않는 탱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성과에 대한 덤핑을 친다거나 뭐 이러한 행위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황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쪽으로 지수가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피가 올라갈 여지가 좀 높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 선종의 확산, 그러니까
올해는 뭐 컨테이너 쪽만 있었다면 내년에는 탱커까지 해서 선종이 LNG나 탱커까지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전체적으로 내년에 올해보다는 수주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좋을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선가는 올해 약간 슬금슬금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떨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수주가 이제 그렇게 많은 개체수에 해당하는 선종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 시간 가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정도 수준까지 되면은 달러 기준 성과도 올라가기 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조선 시장 자체가 주력 재료 가격이 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철판 자체가 그리고 그 철강사들의 가장 큰 고객 산업군은 건설입니다. 근데 그렇죠. 글로벌 건설 경기가 그닥 그 활발한 그렇죠, 상황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철로 만든 제품이 비싸게 팔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주는 지금까지 쭉 높이는 가격으로 수주를 해왔는데 재료 가격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니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저희도 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성과를 좀 더 세게 불러야 되겠어요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그건 안 니즈가 되네. 조선업체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상향 안정화된 가격으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업황 자체가 정말 조금 더 버블이 붙어서 저희가 만약에 만드는 선박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고 뭐 그 시기는 28년 정도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약간의 증설을 하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멈춰놨던 도크를 재개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증설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쯤 만약에 재료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선가를 다시 좀 공격적으로 높여볼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내년에는 그냥 안정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료값하고 이제 환율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네. 내년은 재료값은 그다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고, 환율은 뭐 지금 분위기가 뭐 뉴노멀 1,400원대가 뉴노멀 얘기를 하고 있는 네, 판이니까 환율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계속 가져갈 법하겠네요. 조선소들이 대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원래 1,300원대였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 이게 뉴노멀로 1,400원대로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이제 1,300원대로 올라오고 나서 예전보다 확실히 해지 비율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의 환율에 완전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그 환에 대한 노출도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0%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아마 하나나 이제 뭐 현대 같은 경우도 이미 옛날에는 한 60% 정도를 평균적인 해지 비율로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70-80%대까지 올라와서 오히려 조선업체들 입장에서 외부 변수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이 1,400원대 환율이 갑자기 조정받는 거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더 얻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거죠. 양보해야 되겠네라고 그렇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산업의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변 변수잖아요. 그래서 주변 변수가 더 호의적으로 움직여주면 좋은 것이고 그냥 더불어 생각해야 되겠네. 그냥 아니면 안 취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중심적인 이벤트나 이슈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환율 뭐 또 올라서 그것 때문에 수익이 더 늘고, 난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또 아닌 거니까요. 근데 사실 조선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워낙에 기대감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네네.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마스가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이제 위원님도 야간 그거는 덤으로 봐도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된다면 기대만큼 풀린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선 업체들한테는 큰 수혜가 될 건데, 크게 보면 이제 상선하고 방산 쪽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미국만 봤을 때는 때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내년에 다 풀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그냥 상선 쪽만 풀릴까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뭐 둘 다 시급성으로 따져봐서는 그렇죠, 크게 시급성으로. 다를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전략 상선을 늘리겠다. 현재 한 80척 정도 되는데 10년간 이걸 250척대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굴리고 있는 이 지원함까지 합친 전함 규모가 한 300척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궁극적으로 향후 한 2040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군사 전문가들이 요청을 하는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390척대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거의 30년에 걸쳐서
300척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퇴역되는 그렇죠. 속도가 워낙 빠르다 빠지는 보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수를 좀 올리려고 하면 지금 현재 투자 자체를 절대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상선이 되었건 군함이 되었건 정말 제조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그렇죠. 문제거든요. 제때를 맞추지 못하고 네.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한국의 야드에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이 되면서 저희는 어느 방향 어느 쪽이 되었건 어느 분야가 되었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국에게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어느 텔레그램인가에서 보니까 미 해군이 군수 지원함인가요? 그거를 자체 건조를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팩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군수 지원함을 이제 건조를 해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원래 해외 다른 야드에 발주가 되었던 프로젝트였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도 또한 이제 인도 지연이나 이런 늘어지니까. 프로젝트가 자꾸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프로젝트를 다 그 규모로 진행을 하지 않고 한 4척 정도로 캔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에 캔슬을 했으면 그럼 다음에 어디를 찾아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전세적으로 딴 데도 어디도 다 그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조선소만 한 데 분명히 없을 테고. 네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해서 국내에서 뭐 핵잠은 둘째치고 국내에서도 이제 건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얘기가 좀 된 거로 이해를 좀 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그때 왜 존스법이니 반펜 톨레런스법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계속 말씀하신 시급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년에 방산 쪽도 실제로 국내에서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선 말고 방산도 이렇게 그쪽 그러니까 군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재 그 슬롯이 비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도크가 비어 있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국내에서 특수선을 제조를 하는 사업장들이 지금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그 특수선만으로 인해서 지금 풀가동 중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특수선 쪽으로? 슬롯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저희가 어떤 영역이 되었건 내수로만 산업을 진행을 할 때보다 이게 수출이 되고 양산 체제로 갈 때 아무래도 이익률이 좀 높아질 그럼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장들이 또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상선 영역도 마찬가지로 건조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에 예전에 이제 불황기 때 저희가 꺼놨던 그러니까 설비 자체를 옛날에는 가동을 했었는데 중간에 가동을 멈추거나 이런 설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군산 조선소 같은데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그냥 메인 사업장에 있는 그 안에도? 도크들 중에서 다 굴리지 않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다들 내비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캡하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증설의 개념이 되는 거군요. 신규로 도크를 짓는 게 아니라 가동률 증진이죠. 예, 저희 네. 신규로 짓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새로 뭘 짓는다 그러면은 뭐 여기도 몇 년 걸리는 일일 테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마스가까지 그다음에 기존의 글로벌한 부분까지 좀 신 의원님 말씀을 쭉 다 들으셨을 거고요. 조금 이제 좁혀보면 신 의원님 내년에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종목이나 이쪽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 내년에는 저희 뭐 기존에 원래도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서 저희는 HD 그룹을 더 맞아요.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시장 변화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HD 완성 업체는 현대가. 저희는 여전히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추천을 해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그쵸. 저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꽤나 이제 한 70% 가까이 합병법인의 지분을 가져갔는데 그 밑에 있었던 기존의 사업회사들이 유일하게 지금 다 순연금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당으로 한국조선해양에 이제 이익을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영업현금 흐름이 더 개선이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추가로 더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플러스 배당까지. 네네.
실제로 25년에 조선주 중에서 제일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업체는 HD 현대마린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사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시장에서도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거에 부응하는 실적도 내고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내년이 된다라고 해도 이번 조선 사이클에서 엔진의 그 중요도는 당연히 여전히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좀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2026년에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의 선표가 가스선 중심에서 약간 컨테이너의 수량이 다시 늘어나는 국면으로 가는데요. 컨테이너 선박이 실제로 외부 가공 업체, 협력 업체들의 손을 많이 빌리는 그런 선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예.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탑라인의 성장을 조금 추가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현대그룹과 관련이 있는 세진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관련이 있는 오리엔탈전공 같은 업체들을 이제 약간 플러스 알파, 베타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메인은 HD 현대 조선해야, 한국조선해야. 한국조선해야 여기를 지금 계속 위원님 보시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엔진 쪽에서는 H현대 마린엔진 마린엔진. 여전히 내년에도 괜찮겠다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확장을 했을 때 뭐 진짜 내년에 마스가가 실제 구체화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기자재 중에서도 관심을 가질 법한데 그 중에는 이제 대기업과 이렇게 연관성이 높은 네네, 맞습니다.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 이런 회사들을 신 의원께서는 좀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현은 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예, 올해 뭐 아주 말씀하셨던 것들이 크게 실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